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CCS1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은 CCS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규격은 다 같은데 완속 충전의 규격이 좀 달라요. CCS2는 기본적으로 이제 삼상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22kW까지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42kW까지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 인프라에 준하는 급속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때는 좀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CCS2로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희가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펼치시는 분들, 사회 인프라를 확충을 하면서 어떤 규격을 정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력이라든지 또 사회 인프라 사용 환경, 주거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우리나라의 급속 충전기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고 24만 개 정도 충전기가 있고 그 중에서 2만 5천 개 정도가 급속 충전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은 가정에 충전기를 설치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용주택이 많아서 좀 어렵습니다. 유럽도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가정에 집밥을 설치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사실 유럽도 사실 미국만큼 자유로운 그런 집밥 설치 환경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낫죠.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CCS1을 통해서 완속 충전을 7kW밖에 허용하지 않은 그 규격을 따랐냐?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그 규격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미국의 차를 저희가 많이 수출을 하죠. 우리나라가 현대기아가 이번에 2분기 현대기아 통틀어서 약 180만 대를 판매를 했어요. 또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오고 이번에도 아마 영업이익 면에서는 세계 1위를 달성할 걸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CCS1 규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규격으로 수출을 해야 맞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정한 것도 사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CCS1이 더 우리나라의 환경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공동주택을 사용하잖아요. 공동주택을 많이 사용하고 아파트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퇴근을 해서 저녁에 충전기를 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근 시간이 보통 6시에서 집에 들어오면 7시, 8시 사이니까 8시에 물린다고 하면 우리가 완속 충전기는 14시간 정도 허용을 해줍니다. 14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7kW니까 기본적으로 80kWh 배터리에 한 12시간 정도 충전이 들어간다. 세대 충전까지 하면 한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는 오고 가고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14시간으로 잡아놨는데, 그런데 이게 22kW로 늘어나게 되면 저녁 8시에 물리면은 6시간이면 충전이 거의 다 돼버립니다. 6시간도 안 걸리죠. 22kW면은. 거의 한 5시간? 네, 이 정도면 충전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5시간에서 1시간 플러스를 둔다 그래도 6시간 만에 차를 빼야 되는, 새벽 2시예요. 8시에 물려놓으면 6시간 후면 새벽 2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오죠. 빨리 내려와서 충전기, 나 충전해야 되니까 차 빼십시오. 근데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못 내려가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싸움 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공동주택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국가에서는 완속 충전을 통해서 밤새 충전하는 그 단상 7kW의 충전 시설이 더 맞다라고 본 거죠. 이게 심야 전기를 사용을 해서 보다 값싼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적인 인프라도 되고, 발전이라는 것이 저장해서 송전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면 그냥 송전을 합니다. 밤이라고 발전기를 다 끌 수 없잖아요. 밤에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심야 전기를 저렴하게 해주는 건 이 송전을 어차피 해서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전기를 저장하려면 배터리 같은 저장 장치, ESS 같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가와트 단위로 발전이 되는 그 엄청난, 이걸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40기가와트면은요 100kW 전기차에 40만 대에 해당하는 배터리가 거기 있어야 그게 저장이 됩니다. 안 되죠. 그러면 심야 전기를 그러면 잘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전기차가 진짜 딱이에요. 전기차를 밤에 물려놓고
전력이 분산되는 심야에 충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송전해서 밤에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그런 아까운 전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공동주택이 많은 나라에서는 완속 충전이 7kW의 이 충전 환경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물고 있으면 포기해요. 왜냐하면 완속 충전은 한나절이죠. 한나절이 12시간이니까. 네, 한나절 동안은 충전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밤새 하겠구나라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물고 있지 않은 자리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충전 다 됐는데 뭐 이렇게 싸움이 날 빈도가 확실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환경에서는 이게 맞다. 그리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삼상전기로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압이 380V로 올라가니까 내부 부품도 더 좋은 강화된 부품들을 써야 되고요. 좀 더 높은 전압을 견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충전 전력은 3배가 약간 넘는데 보면은 볼테이지가 높아진 비율로 해서 전류량은 대략적으로 1.7배? 1.8배인가요? 네, 그 정도만 올라가는 거니까 뭐 전선 굵기는 그렇게 많이 굵어지지 않은데 어차피 그래도 또 전선도 굵어져야 되고 그러면 충전기 하나하나당 가격이 비싸지게 되죠. 그러면 비싼 충전기를 그렇게 다 설치하느니 이 단상 7kW 충전기가 저렴하니까 상대적으로 차라리 이걸 수요를 많이 늘려서 밤에 충전을 해서 심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우리나라 환경에는 맞지 않겠느냐 해서 CCS1을 채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CCS2로 해서 22kW로 바꾸자고 하면 우리나라 환경은 아마 새벽에 막 전화 오고 빨리 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막 본의 아닌 싸움 나고 이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뭐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또 지역에 따라서 부족한 곳이 있고 부족하지 않은 곳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아 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진짜 불편해서 막 찾게 되고 이건 너무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인이 각자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자기가 불편하든 편리하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빠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충전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축되는 주택의 경우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차용 충전 구역들이나 충전기가 충분히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한 3, 4년 정도 지나면은 이 충전 관련된 인프라 문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한 점들을 생각을 하셔서 결론을 내리시면 좋은데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저쪽은 저렇다더라. 근데 우리는 뭐 정책하는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졸속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거 정말 문제다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회자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를 안 타시는 분들은 관련된 내용의 팩트 체크를 잘 안 하시거든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그거 아닌데 하면서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전기차 안 타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괴담처럼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충전기 걱정해 주시거나 전기차 화재 걱정해 주시거나 전기차 뭐 배터리 걱정해 주시고 환경오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전기차 안 타시는 분들이 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잘 모르니까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정말 맞는 정보인지 어떤 정보는 흘려들어야 될 정보인지가 이게 필터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자기는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뭐 잘못된 정보라고 해도 그렇구나 해서 쉽게 이렇다던데 라고 말을 한마디 보태면 이게 뭉치고 뭉쳐서 전혀 잘못된 정보로 막 확산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인프라 충분하지는 않죠 아직은. 그리고 또 가정에 한 대씩 이렇게 집밥을 설치하면 참 좋은데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빠르게 확충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충전기 대비 전기차 대수, 충전기 하나당 전기차 대수가 하나당 2대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집밥을 많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주택계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 평균이 한 대당 9대입니다. 엄청나요. 그 다음에 충전기 한 대당
전력 공급 6.9kW로 이것도 단연 최고입니다. 세계 평균이 2.4, 유럽은 1.2? 압도적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충전기 관련된 대전력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전기차를 빨리 인프라를 확대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서둘러야 된다라고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다 보니 그냥 물고 있으면 아침까지 저건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7kW가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 많은 환경에서는 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빨리 시간 당기게 되면 진짜 새벽에 막 눈 비비고 내려오고 또 거기서 주차자리 찾아야 되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 그러면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완속 충전기 아파트에 충분히 공동주택에 설치가 돼서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전기차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게 시설이 인프라가 이제 확대가 되고 그러면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가 밤새 충전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저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전기차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70kW, 80kW나 되는 이 전력을 배터리에다가 저장한 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70kWh 이 용량이 배터리 저장이 딱 돼 있으면 일단 송전돼서 밤에 없어져야 될 전기가 일로 와서 들어가서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전기차가 밤에 그 전력을 안 쓰면 뭐 일부 사용되는 전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버려져야 되는 건데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뜰하게 싹싹 긁어가지고 심야에 전기차에 저장을 해서 이거를 3일 혹은 4일, 길게는 일주일간 쓸 수도 있고 V2L이나 V2홈, V2 그리드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걸 통해서 전력을 전기차에 있는 것을 빼서 가정에도 쓰거나 전자제품에 쓰거나 아니면 V2V 다른 차를 충전할 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전과 관련된 전력 수급이 대용량 배터리에 저장이 돼서 이제 전력 공급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는 대용량 배터리로 인해서 전력을 다루고 수요가 분산이 되고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인해서 별도로 또 공급할 수 있는 전력 분산 효과, 이것이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송전 체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혁신이에요. 혁명입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가 100kWh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40만 대면 40GW입니다. 40GW나 되는 1시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공급 체계를 이제 인프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건 혁명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전력 수급에 대한 플랜과 또 그에 대한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효율적으로 전기차의 전력이 분산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또 국가의 핵심 시설로 해서 하나의 밀집해 있는 곳에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이걸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전기 저장 장치 ESS가 퍼져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으로 따지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CCS1 관련해서 왜 완속 충전 7kW를 계속 고수를 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